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무례한 사람들, 그리고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교묘하게 공격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 순간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절대 아무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사자가 호저나 고슴도치같이 가시가 있는 동물은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보고 골라서 괴롭힙니다. 즉,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지나치게 굽신거리는 태도입니다. 물론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 적당히 친절한 서비스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굽신거리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맞춰주고 비위를 맞춰주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좀 무시해도 되겠구나. 더 심각한 경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바보 같다고 하거나 맹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혹시 겸손한 마음에서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공격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식당에 갔을 때 맹하다고 자기를 표현한 사람이 음식을 추천하면 맹한 사람이 추천하니까 음식 맛도 맹하네라고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때 화를 내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기 비하는 상대방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제공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에서는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는 유머가 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농담도 웃으며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맞춰주는 태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까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마치 복싱에서 잽을 날리듯이 가볍게 테스트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모임에 나왔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밥 좀 사세요라고 툭 던지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신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꼭 정색하고 강하게 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손님인데 좀 대접받아야죠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좀 만만치 않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령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밥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떠맡겨지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낫죠. 만약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면 커피는 제가 살게요라고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 주도권 하에서 베푸는 것과 상대방의 요구에 떠밀려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상사가 이 일은 당신이 적임자 같은데 라고 할 때입니다. 난처한 상황이죠. 거절하자니 찍힐까봐 걱정되고 받아들이자니 또 다른 일들이 계속 떠맡겨질 것 같고요. 이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너는 돈 많으니까 내가 내라고 할 때는 나도 요즘 가계부 쓰면서 지출 관리하고 있어서 더치페이 하자라고 밝게 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럼 내가 낼게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보다는 자신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동료가 너는 시간 많잖아라고 하면서 일을 떠넘기려 할 때는 시간이 많은 것과 이 일을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라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명쾌한 대답이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서 대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이 내가 막내니까 내가 해라라고 할 때는 나이와 역할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갈등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치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삼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받았던 대우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면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의 무례함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무례함을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례한 사람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교묘하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이 좀 그러네라고 애매하게 말하는 식이죠. 들어보면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잘 생각해보면 기분이 상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왠지 찜찜하고 기분이 이상하시죠? 명확히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뭔가 찜찜하고요. 이런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면 가장 좋은 대처법은 그 말의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옷이 좀 그런 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교묘하게 공격하려던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누가 수세에 몰리느냐? 바로 그 사람이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지 말고 오히려 질문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그래요 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되물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행동 강도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약하게 반응하면 더 강하게 공격하고 상대방이 단호하게 반응하면 물러서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무례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상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여러분을 더욱 위축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례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먼저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좀 더 안정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상대방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만약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면 평소에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성취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무례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수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과시하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착하긴 하지만 만만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단단하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 단단함이 바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인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실패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자칫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뭘 해도 또 실패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공 경험이란 외적인 성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승진이나 높은 점수 같은 외적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성공 경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루 전날 저녁에 다음 날 할 수 있는 작은 성공 경험 리스트를 3개 정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푸시업 1번 하기, 방에서 제자리 뛰기 10번 하기, 거울을 보고 나는 괜찮다고 3번 말하기 같은 작은 것들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100%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보 걷기나 30분 뛰기 같은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피하세요. 다음 날 그 리스트를 모두 완수했다면 동그라미를 치고 스스로에게 칭찬의 말을 적어주세요. 이걸 다 하다니 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이에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곧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방법을 약 60일 정도 지속해 보세요. 습관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기간이 보통 60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바로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다정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자질입니다. 하지만 물이 그릇 없이는 담길 수 없듯이
나를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이 필요해요. 다정하게 할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정하게 하되, 누군가가 나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거나 일을 떠맡기려고 할 때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이 보고서는 누가 할래요라고 물었을 때 다른 팀원들도 있는데, 괜히 먼저 손을 들어서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수동적으로 떠맡겨지는 것에는 끌려가지 않는 자세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중요한 지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해치게 되고 너무 멀리 있으면 외로워진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세 개의 관계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원에는 소중한 사람들, 두 번째 원에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원에는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원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금 멀리 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야 그 공간에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때로는 나쁜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불현듯 소외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특히 좋지 않은 관계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기분 외롭고 힘드시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인 관계 지도를 다시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계선이 있다고 해서 차갑거나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을 한마디로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애초에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으며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게, 친절하되 만만하지 않게. 이런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례한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처럼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